안녕하세요. 시온연구소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4월 6일 화요일입니다. 근데 저는 그 조선에듀라는 사이트에서 이 3월 17일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오늘은 요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기사가 이제 권민지 리딩엠 대치교육센터 원장이라는 분께서 적은 기사입니다. 지난달 교육부는 고교 학점제 종합 실시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 학점제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학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된다. 고교 학점제는 학생들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 자기 주도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바야흐로 주입식 교육의 시대가 가고 자기 주도 학습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기주도 학습은 뛰어난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다.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 않는 것은 아직 제대로 된 지도를 받은 경험이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면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지도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선생님의 이야기는.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생이 대학생처럼 교과를 선택해 들으며 3년 동안 192학점을 이수하면 졸업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전에는 교실에서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수동적으로 수업을 받았다면 이제는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아 시간표를 짜야 한다. 학생들의 선택폭이 확대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이다. 2025학년도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 고교 학점제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진로를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초, 중, 고등학교 때 적성을 충분히 찾는 어떤 기간이 되었으면 바란다 라는 어떤 취지인데요. 이 진로라는 어떤 진로라는 활동 영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어떤 능력, 재능, 잠재력이 있다면 자기 주도 학습도 분명히 있을 건데 문제는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해보았는가, 경험의 유무.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해봤는가, 경험의 유무, 경험의 정도. 그리고 얼마나 시도를 해봤느냐라는 걸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 자기주도 학습은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자기주도 학습은 뭘까요? 자기주도 학습은 이게 스스로 판단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그 계획에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내서 스스로 행하는 어떻게 보면 일련의 자세,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주도 학습이 뛰어난 친구들을 보통 보면은 이러한 태도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습관화. 근데 우리가 이 습관화는 어떻게 만드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우리가 캠핑을 가면은 막 허둥지둥 난리 나죠. 뭐 해야 될지 모르죠. 텐트를 먼저 쳐야 할지 불을 피워야 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 번 가다 보면 도착하면 캠핑 용품을 먼저 꺼낸다. 불을 먼저 그리고 피우고 불이 좀 따뜻해지면 여기다가 차를 한 잔 마실 수 있는 주전자 올려놓고 그때서부터 텐트를 친다. 등등등등 순서가 정해져요.
근데 이 순서가 자기가 되게 합리적이고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다음에 놀러 와서도 이 순서대로 이제 캠핑 준비를 하겠죠. 이게 이제 몸에 배잖아요. 이제 체화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딱 캠핑장 가면 바로 그냥 어떤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움직인다는 말이 포커스입니다. 이 움직이면 이제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제 움직였는데 내가 이제 캠핑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알게 돼요. 뭐 요리 방법이라든지 뭐 벌레 쫓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등등의 더 약간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찾아서 익힙니다.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의 좀 어떠한 사례예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자기주도 학습은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서 출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을 가진 아이들은 혼자서도 집중해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고 독해력이 뛰어나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독해력은 자기주도 학습과는 좀 다른 영역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독해력은 학교에서 마련하는 그 공부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고 또 빨리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도구이고 수단이지 이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기보다는 그냥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공부는 좀 다른 영역이에요.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읽어보면서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글을 쓰는 것은 책 내용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고 나서 스스로 생각하고 답을 찾아가는 일이다. 꾸준히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뭐냐면 책을 읽고 먼저 읽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을 요약해봐요. 아, 이런 내용이었지? 요약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발전시켜봐요. 이게 점점 이제 심화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자기주도 학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읽고 요약하면서 고민해보고 생각을 좀 심화시켜보는, 확장시켜보는 이러한 방법이 포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기주도 학습에서 책 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대부분의 학부모가 공감하면서도 되묻는 것이 있다. 어떻게에 대한 문제다. 자기주도 학습이 책 읽기와 글쓰기에 중요한 것은 알지만 우리 아이는 어떻게 책을 읽고 글을 쓰게 만들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선생님께서는 지금 굉장히 책 쓰기와 글쓰기를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 책 읽기와 글쓰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함에 있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연필과 지우개죠? 이런 것처럼 어떤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이제 기본 바탕의 재능이에요.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은 사실 책 읽기와 글쓰기라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본 사람들의 생각에 어떤 심화 과정을 얼마나 경험을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는 하나의 사례이면서 준비 과정이에요. 근데 보니까 리딩엠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책 읽기와 글쓰기를 강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리딩엠에서는 우리 아이가 다양한 책을 꾸준히 재미있게 읽고 다양한 갈래의 글을 쓰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는 제가 따로 이거 홍보 같으니까 얘기 안 할게요.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면 시간표를 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다. 나에게 정말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하고 공강 시간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관건이다. 우선 일선학교에서는 고교 학점제를 대비해 새로운 공간을 조정하는 공사가 한창이라고 한다. 다양한 수업을 위해 교실을 확충하기도 하고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을 대비해 활용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공강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은 자기주도 학습의 중요성을 바로 보여준 예라고 할 수 있다. 다음 기사를 조금 더 볼게요. 고교학점제를 앞두고 이를 대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눈길을 끈다. 구술 서술형 평가제도나 논술시험 선택 교과 활동에서 가장 요구되는 것은 사고력, 창의력, 응용 능력이 될 것이며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는 학생이 가장 높은 성과를 보일 것이라고 답변했다. 자, 이게 되게 재미있는 일이지만 저는 그냥 제 의견이니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자, 뭘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자, 아이가 있습니다. 자, 아이가 있어요. 머리 크게 할게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한테 재능이 있어요. 이 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한테. 뇌. 이 뇌 속에 되게 다양한 재능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생기는 힘이 바로 이 사고력입니다. 근데 학부모님들이 보통 이 사고력이 이제 학원에서 생긴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저도 해봐야 되겠는데, 자, 학원에서 배우는 것은 기술입니다. 기능이에요, 기능. 사고력은 사실 경험에서 옵니다. 이 차이를 알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학원에서 더하기, 빼기 이런 연산하는 능력을 가르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머님들은 이 학원에 보내실 분들이 10명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우리는 최종 목표는 사고력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지금 현재는 이 도구적인 이런 연산을 배우는 이런 과정이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요. 하지만 진정한 자기주도 학습, 네, 이 사고력이라는 능력에 이 자기주도 학습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고력이라는 거는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여기에 자기주도 학습이 쏙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주도 학습은 스스로 할 것을 선택하고 고려해서, 네,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이제 심화될 수 있는 내용들을 찾고 또 여기에서 분석해서 제 것으로 만드는 과정, 이런 어떤 습관이거든요. 자세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 습관이나 자세가 일회성으로 자리 잡혀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더하기, 빼기를 배우는 학원에 가서 계속 똑같은 것을 배운다 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생길까요? 책을 읽고 이 내용을 계속 비슷한 방법으로 익힌다고 해서 자기 주도 학습이 생길까요? 책을 읽고 고민을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생각의 깊이를 확장시켜주는 것이지 자기주도 학습의 능력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봐야 해요. 뭐냐면 우리 아이의 자기주도 학습을 늘리고 싶다, 이거를 높이고 싶다 라고 하면 경험을 하게 해주고 도전을 하게 해주고 시도를 하게 해주고 시행착오를 하더라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이 되어야 자기주도 학습이 향상됩니다. 높아지겠죠? 우리 아이는 사고력을 키우고 싶다라고 한다면 사고력은 뭐예요? 생각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생각함을 길러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양한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또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뭐 글쓰기라든지 책 읽기, 독해력, 이것은
서로 다 각자 다른 얘기예요. 특히 이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대부분 다 글을 읽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도구, 수단, 기술을 익히는 일입니다. 이런 어떤 독해력이 잘 기반이 된다면 생각하는 힘이 커진다라기보다는 생각하는 힘을 기르기 위한 기초를 잘 다진 것, 이게 바로 독해를 통한 사고력을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굉장히 이 학원에 보내면 우리 아이 사고력이 길러지고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능력적인 부분이 키워진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자기주도 학습에서 키워드는 다양성, 경험,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행착오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이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잘 안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이겨내서 극복했다. 난 할 수 있다. 나는 뭔가 결정할 수 있다. 자신감. 이게 바로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학원에서는 이 시행착오를 굉장히 좀 두렵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엄마의 컴플레인이 올 수 있고 애가 올 수도 있고 그럼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자기주도 학습이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고, 자기주도 학습은 부모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사고력은 자기주도 학습과는 조금 또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자기주도 학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주도 학습이 있으면 스스로 뭔가 잘 해내겠죠? 스스로 잘 해낼 겁니다. 굉장히 독립적이 되는 거죠, 아이가. 근데 사고력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인 게, 사고력은 자기주도 학습이 있으면 좋죠. 사고력 키우는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이 사고력이라는 거는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어떠한 문제 상황이 되었을 때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문제 해결력을 여기에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키포인트는 문제 해결력입니다. 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기주도 학습은 독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사고력은 문제 해결력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사를 통해서 이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이해를 부모님께서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 또 다음 기회에도 또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이렇게 영상으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